알았어. 그럼 내가 인생 베팅할 때는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가자 하고 다 같이 그렇게 베팅하는 걸로. 맞구나. 나 방금도 나 뭐 찍고 이제 SBS에서 뭐 찍는데 오늘도 추가 촬영해가지고 방금 전부 다 찍고 이제 또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건데, 오늘이 이제 빅히트를 상장한 날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도 아마 영상 올렸나? 빅히트를 조심해라, 주식에 건들면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면 안 산다. 빅히트가 분명히 상장하는 날 매수세가, 대기 매수세가 걸려서 올라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제 분명히 너무 고평가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도 아마 개미들은 많이 샀을 거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넷마블을 산 사람도 있을 거고 빅핏이라는 종목을 산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아마 빅히트가 이 오늘 찍은 고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오늘 차트를 한번 보여줄게. 빅히트의 오늘 고점이 35만원인데 이때 시가총액이 아마 거의 11조 가까이 육박할 거야. 근데 장이 끝나는 순간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8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가격을 빅히트 역사상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가격도 나한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사실 이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한테 오늘만 해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시지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너무 비싸다. 지금 8조 7천억 너무 비싸. 난 5조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요 며칠 다음 주까지도 쭉 더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 뭐 개인이 오늘 제일 많이 매수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 금융투자도 팔았고, 이제 보험투시는 좀 매수했고, 기타금융 뭐 이런 연기금, 상호펀드에서 매도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기타 법인인데, 여기는 이제 회사 관계자들이야. 대부분 대주주가 매도했다 그러면 잡히는 게 이 기타 법인이라는 창인데, 여기서 매도가 나오면 이제 내부자들은 많이 수익 실현을 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마 빅히트 관련 내부자들은 오늘 다 이제 익절을 했을 거야. 빅히트 사람들도 알 거야. 분명히 다시 이 가격 오기 힘들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높게 상장하기까지의 많은 자신들의 노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매도가 나온 거고, 여기 35만 1천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넷마블은 뭐 빅히트 관련해서 같이 올랐지만 빅히트가 앞으로 더 내린다 그래서 넷마블이 계속 따라 내리거나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이제 빅히트의 영향을 받기 전의 주가로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넷마블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뭐 빅히트처럼 아예 손도 대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빅히트 자체는 아직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도 들어가면 굉장히 물릴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장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약간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야. 2400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가 나오고, 뭐 한 2300 근처로 가면 다시 뭔가 오르고, 박스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데, 근데 요거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코스피 자체만으로 이렇게 두고 보기보다는 다우 지수를 깔아놓고 다우가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근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요 고점을 뚫기는 사실 쉽지 않고, 미국 주식은 고점을 뚫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데 고용이 회복되고 이제 그런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이 빠르니까. 근데 한국 시장은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힘들잖아. 그래서 환율적인 여건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점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 환율 때문에 그 코스피가 트리거만 당겨지면 이제 쭉 더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금은 또 이제 약간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쭉 올라갈 수 있지만 이거는 미국 주식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 한국 주식이. 그래서 환율이 1100원 아래로 쭉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수출 지표들이 좋아질 거란 말이지.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상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다 수출업종이니까 코스피가 쭉 오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고, 반면에 미국 지수가 쭉 내려와서 코로나 재확산이 뭐
다시 재발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던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을 회수해야 된다던가 이제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일어났을 때는 다시 안 좋아지겠지. 그렇다 그래서 내가 폭락론자가 될 순 없잖아. 폭락론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가 폭락이 오면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상 폭락이 왔을 때 매수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물리면 물렸지 그 폭락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날리지 말자는 거야. 매수할 용기가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다시 1600이 올 거다, 그래서 나는 현금을 100% 들고 기다린다. 그러다가 만약 지수가 정말 3000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다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버는 거잖아. 근데 항상 시장은 그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고 공포심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위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본인 자체를.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폭락론자가 되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코스피가 내릴지 오를지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코스피가 뭐 오르건 말건 나는 그냥 그 주식을 계속 사면 되는데 이 코스피가 내릴까? 미국이 더 폭락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사야 될 주식을 못 사게 되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기로 했으면 그냥 꾸준히 샀으면 좋겠어요.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근데 거기서 큰 그림은 있어야겠죠. 뭐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는 시점에 나는 주식 매수하는 걸 멈추고 정리하겠다. 그 정도의 대응의 시나리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사실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해도도 많아야 되고 이제 코스피가 내릴지 오를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직장인일 거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단기 호흡으로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수소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수소를 밀어주는 걸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까 나도 너가 얘기해서 잠깐 봤는데 뭐 수소경제 의무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막 거창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수소경제는 지금 정부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었고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게 아마 현대차겠지. 근데 솔직한 내 심정을 이야기하면 수소경제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예전에 니콜라를 다루면서 놀랐던 점은 니콜라가 그게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수소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걸 나는 그 전부터 전기차를 리서치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실 수소차, 뭐 수소경제 이게 굉장히 지금은 되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지. 그 대안을 하는 게 전기차이면서 태양광인데 지금 전기차는 테슬라에서 반값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시도하고 있고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태양광도 지금은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빠르게 효율이 좋아지고 있고 패널 가격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설치 비용도 굉장히 빠르게 이 기술이 진보하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수소가 그 자리를 가져가는 건 되게 쉽지 않다는 건데 그걸 과연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제일 먼저 들고, 근데 그럼에도 정부는 그 사업을 하는 데는 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난 되게 지지하고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되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수소 관련 리서치를 해보면 수소 관련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기까지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오히려 그 전에 태양광이나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 아쉽게도 니콜라가 가짜로 지금 밝혀진 정황이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기술이다 라는 생각을 해. 현대차가 이번에 새로 정의선님이 취임하면서 수소 트럭을 이제 실제로 고개가 뒤집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수소 트럭 관련해서 이제 로드맵까지 만든 걸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수소 차를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만들고 판매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수소 관련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개미 분들에게 앞으로 뭐 투자나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글쎄, 오늘 수소 관련해서 내가 리서치해서 살짝 보긴 했지만 아직 그 수소 경제가 쉽지 않다라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주식들이 쉽게 못 오르는 건데, 만약 현대차가 그걸 해주고 국내에서 그런 기업들이 하청으로서 빅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수소경제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고 생각해. 어쩌면 전기차 주식들보다 훨씬 더. 왜냐면 글로벌에서 수소차는 경쟁 상대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들의 잠재력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그걸 얼만큼 해내느냐, 얼만큼 보여주느냐는 지금 현대차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 근데 그걸 실제로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만 해도 현대차를 비롯해서 관련 산업들이 정말 작게는 5배, 높게는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퍼포먼스를 가진 테마다라는 생각을 해. 현대차가 보여주고 나서 주식을 사도 늦지 않는다. 그때도 엄청나게 성장성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빠르게 기대감 때문에 막 인생을 거는 베팅을 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는 되게 적은 포지션만 가져가고 뭔가 상용화 조짐이 보일 때는 정말 인생을 거는 베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뭐 그런 의견? 근데 아직까지는 되게 보수적이다. 최근에 본 자료로는 쉽지 않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색을 해보고 그런 엔지니어 분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수소차가 진짜 상용화돼서 인생 베팅 하시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나한테도 떠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같이 벌게. 알았어. 그럼 내가 인생 베팅할 때는 다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가자 하고 이제 관련 종목들에 싹 들어가는 걸로 해서 다 같이 그렇게 베팅하는 걸로. 뭐 장은 뭐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오늘 뭐 1% 내일 1% 빠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본인 매매에 집중했는지 제대로 원칙을 지켜서 거래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좋은 거래다 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라는 말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빠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빅히트 사지 말라는 말을 빠르게 전해주고 싶네요. 최대한 이 텀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